자, 오늘 책 소개입니다. 문건은 따로 없습니다. 복사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책만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언젠가 한번 소개했는지 아닌지 제가 조금 헷갈려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소개 리스트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읽은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는데 꿈속에서 읽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난주까지 14권 소개했습니다. 거기에 명단에는 안 나와요. 황현산 선생의 에세이 밤이 선생이다. 그겁니다. 기억나세요? 밤이 선생이다? 네, 이거 짧은 글 모음입니다. 괜찮아요. 황현산 선생 이분이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젊어서 죽으셨네. 1945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났나요? 신안군이라고 하던 것 같은데 목포하고 신안군하고 비슷한가? 네. 1945년생이면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이 많지는 않잖아요. 70대 초 정도 되는데 중반쯤 됐을까 돌아가셨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수하셨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렇게까지 나온 거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 전에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나온 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펴내며 머릿말에 보니까 2013년 6월에 썼군요.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황현산. 도서관에 가서 여러분들 심심할 때 읽을 거리 찾으시면 요 황현산 이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글이 참 좋아요. 쉬워요. 이해하기 좋고 내용도 깊고 그렇습니다. 여기 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하게 편집을 해서요. 글씨가 굉장히 활자가 큽니다. 그래서 안경 안 써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폰트라고 그러죠. 글자. 폰트가 보통 글씨의 1.5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잘 읽었어요.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에다 갖다 놨거든요. 둘째 딸 오면 이제 방학 동안에 좀 읽어라 하고 주려고 그랬는데 지난주 안 와갖고 못 줬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올래나 모르겠네. 책을 좀 읽긴 읽으니까 억지로라도 읽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책 정말 안 읽습니다. 그게 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 읽지 않아도 뭐 재밌으니까 그냥 알 거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안다고 하는 게 자기 요 범주 안에서만 하는 건데 그것은 손해보지 않고 자기는 뭐 똑똑하게 잘 산다.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네, 책 읽기가 없이 사람이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여기서 길이가 짧아요. 요거 토막토막 그립니다. 오랫동안 그 한겨레 신문과 또 몇 군데에 보니까 썼던 것을 모아서 낸 겁니다. 지난 4년간 한겨레 신문에 그리고 2000년대 초엽에 국민일보에 실었던 칼럼이 있는데 그리고 지난 세기 80년대의 글도 좀 모았고 90년대에 썼던 글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여기 재밌는 거는 이걸 거의 마지막 단락에 마지막 글이군요. 여기에는 삼가 노 전 대통령의 유서를 읽는다.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거 하나 딱 넣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기서 두 편만 읽어볼까 합니다. 하나는 협객은 날아가고 변은 읽는다. 뭐예요? 협객.
그 무술 영화 할 때 나오는 그 사람들을 협객이라고 하거든요. 그 협객은 날아가고 배는 읽는다. 그래서 연결이 잘 안 되죠. 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그 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장예모 감독의 무협 멜로 영화 연인은, 여기서 아는 단어 몇 개 있어요. 장예모 감독 아세요? 중국의 유명한 감독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얼핏 들었는데 글을 읽고 다시 한번 그 유튜브 들어가서 장예모 감독 영화 뭐 어떤 게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러네요. 장예모 감독의 무협 멜로 영화 연인, 제목이 연인입니다. 이번에 이 책에는 영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연인은 바쁜 시간에 틈을 낼 줄 아는 사람들을 잠시 매혹할 만하다. 거기에 빛이 바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빛이 바른 것이 없다는 것은 뻔한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롭다는 거지. 하나하나가 빛이 난 걸로 느낀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약했던 아이가 어느 날 처음 안경을 쓰고 본 세상처럼 사물 하나하나가 오롯한 윤곽의 선명한 제 색깔을 뽐낼 뿐만 아니라 때로는 후광까지 어른거리는 듯하다. 표현이 참 불문학 전공하는데 참 잘 쓰네요. 표현이 멋집니다. 허공을 가르는 비도의 음향이건, 비도 칼인가? 네, 비도의 음향이건, 공기를 자르는 칼날의 소리 이건, 대숲에서 울리는 바람소리건. 대숲은 바람소리는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집에 옆에 마당에 대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절에는 늘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걸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소리를 통해서요. 다시, 허공을 가르는 비도의 음향이건 대숲에서 울리는 바람소리건 상상이 되죠. 음악에 이르지 않는 소리는 거기 없었다. 모든 소리가 음악이야. 흠잡을 데 없는 육신, 무술을 했으니까 단련된 무술, 고양된 감정과 투철한 의지를 당연하다는 듯 누리는 인간들, 그들 가운데 누가 피를 흘리면 우리들 모두가 피를 흘리는 듯 안타깝다. 무협 영화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을 이렇게 감상을 쓴 겁니다. 영화의 첫머리에서 눈먼 무사,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저도 어렸을 때는 무협 영화 좀 봤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제법 나와요. 그분들은 귀가 날카로워서 칼날이 날라와도 그걸 다 막아내는데 완전히 그거는 만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그 높은 경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첫머리에서 눈먼 무사, 실은 장님을 가장한 여자 무사 메이가, 이름 메이예요. 메이가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도도하게 춤을 출 때 이 막막한 삶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만 같다. 도도하게 춤을 추는 모습, 절정의 어떤 세계에 들어간 거죠. 메이는 춤추면 노래한다. 노래에 이 쿼테이션이 있습니다. 인용 문장이에요. 북방에 한 미녀 있어 한 번 웃으면 성이 파하고 두 번 웃으면 나라가 망하네. 이런 노래가 있는 거 봅니다. 그녀가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서 배음으로 이 노래가 깔릴 때 우리의 생각도 성과 함께 조금 허물어지고 나라와 함께 조금 기울어진다.
한 번 웃고 두 번 웃어 성과 나라를 흔들 수 없다면 그것을 어찌 미녀라 부를 수 있으랴만. 그러나 또한 그 미녀가 한 번 웃어도 파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성이 아닐 것이며 두 번 웃어도 기울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아닐 것이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에 산 적이 없고 우리는 그 나라에 다시 속할 일이 없지만 미녀의 춤은 여전히 우리의 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한 번 얼핏 바람처럼 불어오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한 무협 멜로가 아니리라. 소설이건 영화건 무협류의 성공은 진실과 허위의 관계에 있을 듯하다. 그것은 예전에 이것은 거짓처럼 보이지만 어김없는 진실이라거나 진실처럼 보이지만 실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허위는 진실의 보장을 받고 싶어 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은 이렇게 바뀌었다. 이건 거짓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실제로 거짓말이다. 그 표현이 수사적입니다. 진실이 허위를 보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허위일 터인데 허위가 진실에 연연해 할 필요는 사실 없다. 이제는 세상이 거짓말만 가지고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철학까지 생겼다. 진실과 허위의 어떤 그 역학관계를 얘기합니다. 진실은 이럭저럭 깔아놓을 만큼 깔아놓았으니 당분간은 거짓으로 우려먹을 만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아무튼 믿는 구석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 동네마다 바보가 하나쯤은 있는 법이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미련하게 진실을 붙잡고 있을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배짱 같은 것. 무협 영화를 만드는 사람에게도 거기서 활약하는 강호의 협객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또한 이 배짱이다. 그 벌거벗고 가는 그 임금 앞에서 다들 멋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배짱 좋은 그 좀 미친 사람이 벌거벗었네 이렇게 한다는 그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추석이 내일 모레 눈앞으로 다가왔고 고개를 치켜든 이삭들이 익기 시작한다. 마지막 태풍 지나고 나면 시름 많은 농촌에 일손이 달릴 것이다. 별을 털며라는 고운의 시가 있다. 시에서 볕단을 세우는 농부가 말한다. 이 세상은 절대로 꿈이 아니다. 헛개비가 아니다라고 또 말하고 이 세상은 무슨 일로도 다른 세상 아니다라고도 말한다. 사이버라는 말 한마디로 사이비가 아니죠. 사이버 뭐 그 가상 공간을 얘기합니다. 사이버 인터넷 시대에는 이제 사이버 실제가 없는데 인터넷 세계 속에서 많은 게 나오잖아요. 사이버 쓰기는 사이버라고 썼지만 우리가 보통 발음하는 거는 사이버라고 합니다. 사이버라는 말 한마디로 먹고 사는 딴 세상이 저기 어디 있다고는 하는데 가상현실이죠. 가상으로 먹고 사는 게 있다고 하는데 누가 이 이메일도 가상이에요. 그냥 그 어떤 숫자들 그게 뭐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합돼 갖고 인터넷이 작동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값비싼 보석이 인터넷 사진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같아도 그거는 다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누가 이메일로 볕단을 보내주지는 않을 것이며 3차원 프로그램으로도 볕단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볕단을 세우는 손은 무슨 일로도 다른 세상으로 나들이 할 수 없다. 우리의 손이 가상현실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농부에게 농업개방이니 쌀시장 개방이니 하는 말은 이 세상 접어두고 다른 세상 시작하는 말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또 사실이 그렇다. 농부에게는 볕단이야말로 진실을 터인데 이 진실이 이제는 믿는 구석조차도 못 되고 눈치 없이 눌러붙어 있는 천덕꾸러기 손님 정도가 되었다. 저 농사일은
돈이 많이 안 되니까 천덕꾸리가 됐는데 그거야말로 삶의 실체다. 리얼리티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쌀이 저절로 생기는 다른 세상이 정말 있기나 하다는 듯이 순전히 거래로서만 이걸 평가하는 세상에 대한 비판입니다. 무협 영화 말하다가 이야기가 옆길로 빠졌다. 협객은 무술하는 협객은 경공술로 아주 몸을 가볍게 해서 빨리 날아가는 거, 축지법 비슷한 거, 경공술로 날아가도 영화에서는 가능하나 벼는 천천히 크고 천천히 익는다. 늙은 농부에게는 벼 크는 소리가 들린다는데 그러고 보면 농부야말로 눈먼 무사 따위에 비할 수 없는 강호의 협객이다. 2004년에 썼네요. 재밌죠? 예, 전달이 됐죠? 예, 잘 읽었습니까? 아니면 읽기만 해서 전달이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읽을 거, 요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요 어떤 불문학자이면서 아마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삶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의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떠냐, 신비로운 어떤 세계,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것에 대한 느낌들이 어떻게 있는가 하는 글입니다. 히터 좀 끌까요? 좀 더. 히터 리모트 컨트롤러가 없어요? 손으로 일일이 눌러야 돼요? 있습니까? 네. 네. 제목 귀신들 이야기. 이걸 어떻게 하나 글 쓰나 보세요. 전라도의 한 섬인 우리 고향에서는 오니죽이라는 팥죽을 즐겨 먹는다. 큰 무쇠솥에 쌀과 팥과 물을 넣고 소금으로 알맞게 간을 한 다음 두 곡물의 형체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향미가 미묘하게 어우러질 때까지 장작으로 불을 지펴 만든 죽이다. 오니죽이라고 하네요. 오니죽. 조리법은 그렇게 매우 간단한데 문제는 소금이다. 옛날에는 바닷물을 가마솥에 넣고 불을 떼어 얻어낸 화염을 썼으나 떼서 만든다고 해서 화염, 불화자에다가 소금 넘자 썼으나 해방을 전후해서 더 이상 제조되지 않는 이 화염의 자리를 천일염이 대신 차지하였다. 햇빛에 말리는 거, 큰 갯벌 같은 데서. 천일염은 알다시피 바닷물을 햇빛에 말려 얻은 소금이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는 죽 솥에 천일염을 넣지 않을 수 없게 된 후 제 맛을 지닌 오니죽을 먹을 수 없다고 마지막 병석에서까지 한탄했다. 천일염은 바다에서 그저 짠 기운만 건져낸 가짜 소금이어서 화염의 맛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니죽에 넣은 소금이 화염인지 천일염인지 그 맛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그때에도 별로 많지 않았다.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외할머니가 제대로 된 죽맛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외할머니가 세상을 뜨면서 오니죽의 맛을 진정으로 아는 효도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아주 고수죠. 고수. 그 작은 차이를 맛을 찾아내는 할머니. 절대 미각을 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의 경험이 밑바탕에 있겠죠. 뭐 그런 얘기는 비슷한 건 우리도 들었습니다. 차 맛도 중국의 차가 유명하잖아요. 이 차가 만들어질 때 일사량이 얼마냐, 날씨가 어땠냐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깊이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내가 천일염에 관해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된다. 천일염만 하더라도 좋은 소금이다. 사실 우리 고향 섬은 한국의 중부 이남에서 최초로 천일염을 구워냈을 뿐만 아니라 단위 지역으로는 한때 가장 많은 소금을 생산했다. 그 염전의 대부분이 논과 밭으로 바뀐 지금도 시장에서 가장 질이 좋다고 평가되는 소금이 그 섬에서 나온다. 내가 그 섬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몇 번 선생님들이 5학년 학생들을 이끌고 천일염의 제조 과정을 연구하여 전국 과학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적도 있다. 바로 그 5학년에 내가 속해 있었으니 그때만 해도 나는 소년 과학자였던 셈이다. 내가 했던 일은 물론 미미하다. 선생님들이 종이풀로 염전의 모형을 만들 때 종이풀을 이겼으며 3개월에 걸친 염전 관찰일기라는 것을 쓴 정도다. 그러나 이 덕택에 지금도 누가 염전에서 소금을 굽는 방법과 절차를 말하라고 하면 지루함을 참고 들어줄 사람만 있다면 두어 시간을 혼자 떠들 자신이 있다. 많은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거든요. 그거 다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금 물에 아직 절여 있었던 걸 한쪽으로 모으고 물 빠지고 하는 과정, 그 느낌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살아있다면 상상력을 발휘해서 더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죠. 외할머니가 들으면 천부당 만부당 한 소리라고 하겠지만 천일염이 바다에서 짠맛만 건져낸 가짜 소금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러죠, 실은. 같은 천일염이라도 질이 다르고 맛이 다르다는 것이 그 증거일 수 있다. 우리 섬의 어른들은 비록 오니죽의 맛에 날카롭지는 못했어도 소금 그 자체의 맛에는 너나 없이 귀신들이었다. 귀신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소금 한 알갱이를 입에 넣으면 섬의 동쪽 염전 소금인지 서쪽 염전 소금인지 초여름 소금인지 늦가을 소금인지 어김없이 알아맞혔다. 가능합니다. 어떤 세계에 들어가면. 내 말에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맹세코 사실이다. 이 어른들은 지금 거의 모두 세상을 떴으며 살아있더라도 80줄의 노인이다. 내 또래 이후에 힘께나 쓸만한 장정들은 하나같이 서울 사람이 되었고 소금의 생산 방식도 소금 맛을 망치는 쪽으로만 달라졌으니 이 어른들을 마지막으로 소금 맛을 아는 미각이 사라질 것이며 아예 소금 맛이라는 것조차 없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소금은 그저 짠맛을 지닐 뿐이리라. 짜도 그 작은 차이가 있는 것들이 이제는 의미 없게 되고 분간할 수 없는 때가 된 거죠. 이 세상이 밋밋해졌다는 겁니다. 나는 방금 소금 맛의 귀신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비유가 아니다. 흙에 따라 계절에 따라 소금 맛의 미묘한 차이를 만드는 조화의 귀신이 개펄과 바람 속에 숨어 있고 어른들은 그 귀신과 내통을 하고 있었으니 그들 역시 귀신이 아닐 수 없다.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귀신은. 귀신들은 소금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때 이 땅에는 그런 귀신들이 참 많았다. 안방에는 술을 잊게 하는 귀신들이 있었고 건너방에는 내주를 띄우는 귀신들이 있었다. 또 다른 방에는 엿기름을 엿으로 만드는 귀신들이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생전에 안방에는 결코 엿 항아리를 들이지 못하게 했다. 엿이 술을 탁한다는 것이었다죠. 엿이 술을 탁한다는 것이었다. 탁한다는 말은 담는다는 뜻이다. 닮아간다는. 엿 항아리가 안방에 들어간다고 해서 엿이 술을 담다니. 어린 시절에 나는 이런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일종의 미신일 것이라고만 치부했다. 안방에는 누룩곰팡이의 뜸씨가 살아있고, 뜸씨가 뭐죠? 뜸씨. 효모, 이런 거, 일종의 그걸 뜸이라고 그런가 봐요. 예, 안방에는 누룩곰팡이의 뜸씨가 살아있고, 건너방의 벽지에는 메주곰팡이의 뜸씨가 스며들어 있다고 깨닫게 된 것은 아주 훗날의 일이었다. 늘 그곳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니까 뜸씨가 곳곳 벽지에 숨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집이건 집에는 성주신이 있고 부엌에는 조왕신이 있고 무당이 하는 일들이 아주 완전히 이상한 건 아니에요. 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거죠. 변소에는 축신이 있는데 이 신들은 모두 뜸씨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이제 나는 생각한다. 귀신과 뜸씨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신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왔고 민족 대대로 우리와 함께 그 영검이 깊어졌으며 또한 우리 운명의 많은 부분을 지배했다. 그것들은 우리와 숨결을 교환하고 냄새를 교환했다. 그것들은 우리의 고독한 몸을 세상의 만물과 이어주는 연결선이며 그렇게 맺어온 관계의 흔적들이며 세상과 사랑을 나눈 내력들이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기억의 시간들이었다. 그 귀신들의 조화 속을 몸과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느끼며 살아가는 동안 저 오니죽의 마지막 혀였던 우리 외할머니처럼 우리들도 모두 죽기 전에 귀신이 된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없다면 한 사람이 이 100년을 살았어도 한 시간도 살아보지 못한 셈이 된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천사라고 얘기해도 되죠. 이게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뜸씨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느낀다면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성경의 표현처럼 그건 이제 신적인 어떤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 가족이 그 다음에 재밌어요. 우리 가족이 서울로 모두 이사한 후 어머니는 며느리인 내 아내에게 청국장 담는 법을 가르치려고 7번 콩을 삶았으나 7번 모두 실패했다. 고향집에 청국장 귀신이 일종의 뜸시죠. 청국장 귀신이 서울의 아파트에까지는 따라오지 않은 것이다. 이후 나는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해도 건성으로만 한다. 이미 우리 집에 귀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사라졌다. 내 몸과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 영성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흔적은 모두 규격 봉투에 담겨 구청의 쓰레기차에 실려갈 것이다. 요즘 말로는 이 귀신들을 뭉뚱그려 타자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철학 용어 같아요. 타자 같은데 그 새로운 이름이 그 귀신들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이어줄 것인지
아니면 그나마 남은 맥을 완전히 끊어 놓을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2003년에 쓴 겁니다. 재밌게 저 읽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같은데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긴 있겠죠. 그런 거 상관없이 뜸씨라고 하는 그 매개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의 신비로움, 그걸 이제 귀신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독교적으로도 그렇게 좀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뜸씨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니까 그걸 이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얘기했다. 좋아요. 그래 당신들이 말하는 그 귀신을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 크게 불편할 것도 없습니다. 괜찮았죠? 여기요? 네, 여기까지입니다.